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우남 전 국회의원이 제주시 을선거구 보궐선거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제주시 을 보궐선거는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차례 당선됐던 김우남 전 의원.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전략공천한 김항규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역구를 3번이나 옮긴 정치 철새라며 비판했습니다. 전략공천은 도민과 당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중앙당의 폭력 행위라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권력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김우남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정치 도의를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비판했고 김항규 전 비서관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당원으로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은 들죠. 다시 한번 당을 생각하셔서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김승욱 당협위원장과 김용철 회계사, 부상일 변호사와 현덕규 변호사 등 4명을 대상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오전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데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중앙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의 제주시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집권의 일방 독주를 막고 약속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양당의 공천 결과가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MBC 등 제주 지역 언론 4사는 오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공동 의제인 7대 어젠다를 확정하고 도지사 후보들에게 각각 의견을 물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제주 제2공항과 지속 가능한 제주, 환경 보전 분야에 대해 각 후보들의 입장을 권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새 후보의 입장은 유보와 조속 추진, 반대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항공 인프라 확충에 동의한다면서도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저희 도민의 갈등을 더욱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는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라면서도 밀어붙이기식이 아닌 법과 제도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적인 최첨단 공항으로 만드도록 중앙정부와 좀 협력을 해나가고 그리고 이해관계자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항시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박찬식 후보는 반대가 높게 나타난 지난해 도민 여론조사로 이미 결론이 났다며 백지화를 명확히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자원들의 현재 실태나 그것들이 지속 가능성이나 또 그것들이 가는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도민들의 사회적 논의 이런 걸 거쳐서 우리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혹은 받아들여야 되는 적정 관광객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된다. 지속 가능한 제주와 환경 보전 문제에 대해 오영훈 후보는 보전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허양진 후보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통한 보호지역 제도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박찬식 후보는 개발은 보전의 하위 개념이라며 1차 생명산업과 생태관광 육성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을 놓고는 세 후보 모두 찬성했지만 방법은 엇갈렸습니다. 오영훈 후보와 허양진 후보는 원인자 부담 방식을, 박찬식 후보는 입도세나 출도세 형태로 일률적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차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오영훈 후보는 공익직불제 모델을,
허양진 후보는 물류비와 농민수당 확대, 박찬식 후보는 공공농업 전환과 책임수매제 도입을 약속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오 후보는 제주 전역을 20개 생활권으로 나누는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를, 허양진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도시숲 조성, 박찬식 후보는 생태환경 부지사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주요 격전지 선거구 도의원 후보를 소개하고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네 번째로 2개의 선거구로 쪼개지면서 3명의 정치 신인들이 경쟁에 나선 제주시 아라동 갑 선거구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갑과 을 2개 선거구로 나눠진 제주시 아라동. 이 가운데 아라동 갑선거구는 택지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거 환경 개선과 부지 일부가 포함된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이 핵심 현안입니다. 이곳에서는 3명의 정치 신인이 도의회 입성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경선에서 현역 고태순 의원을 꺾은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예비후보는 제주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라 1동, 오등동 지역의 성장과 미래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진정한 일꾼으로 보다 더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홍인숙 예비후보는 초등학교를 신설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중광역 클린하우스를 추가 설치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일매일 배출 가능한 재활용 도움센터의 수가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설 추진 및 통학로에 등의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클린하우스의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김대우 예비후보는 아라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도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우 예비후보는 청년층 유입에 따른 청소년센터 건립과 어린이 회관, 돌봄센터 확충 등을 공약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의 공연이나 놀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년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영수 예비후보는 의료연대 제주대병원 부분회장을 지내고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프라와 그리고 생활 정주 여건이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아라동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양영수 예비후보는 표준 도선료 조례를 제정해 택배비를 인하하고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비가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 없이 부여되는 추가 도선료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택배비를 인하하겠습니다.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 홍인숙 예비후보는 개발 특혜 의혹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대우 예비후보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양영수 예비후보는 공공개발 사업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당 정치 신인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아라동 갑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레미콘 기사들이 운송비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노사협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해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에 8개 동 건물을 짓는 다세대 주택 건설 현장.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해 보름 넘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내년 4월인 준공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하루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공사 지체 보상금을 물게 될까 건설사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타설을 못 오고 있습니다. 공기 내에 완공이 안 되면은 일일 지체 보상금이 한 3천만 원씩 나옵니다. 공기를 마칠 수 있을지 이처럼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파업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 등 다른 설비 공사도 잇따라 늦어지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보통 하루에 20만 원 선에서 벌어서 25일 정도 일을 해서 월세를 내고 생활비 하고 학원비 내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월세도 못 내는 상황까지 왔죠.
이렇게 레미콘 파업으로 도내에서 공사가 중단된 곳은 제주공항 진출입로 공사 등 공공과 민간 현장 100여 곳.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사 간 협상은 결렬된 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노조는 운송비 인상과 사측의 유류비 부담, 공휴일 휴무 보장 등을 요구하는 상황. 15년 동안 임금이 동결입니다. 차량 수리비, 보험료, 타이어비, 강가 삼각비 하니까 월 정확히 40만 8천 남습니다. 반면 사측인 레미콘 조합은 개인 사업자인 운송기사와 회사 사이 계약 내용이 달라 일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인상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8호제라든가 토요일, 휴일 근로제 이런 것들은 현장에 올 수 있는 어떤 충격과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1년간 유예해달라. 레미콘 노사 양측은 오는 11일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는 양측의 요구사항 절충에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오늘 하늘빛이 어둡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종일 선선함이 감돌겠는데요. 오전까진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아침엔 쌀쌀합니다. 겉옷 잘 챙겨 입으시고요. 오전까지 강풍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높은 구름대가 제주도를 덮겠는데요.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이 14도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1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1도에 그치면서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아침엔 쌀쌀한데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한 만큼 도서 지역으로 가는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1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풍랑주의보는 오전 9시를 기해서 해제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가 교복 체크 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제기하면서 도내 학교 교복 디자인도 바뀔 전망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버버리사의 상표권 침해 제기에 따라 버버리사의 체크 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한 도내 중고교 15곳의 교복을 내년부터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버리사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200여 개 학교에 유사 체크 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제기했습니다. 올해 노지감귤꽃 개화 시기가 작년보다 늦고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노지감귤꽃 개화 시기는 해안 지역이 지난 2일, 중산간 지역은 5일로 지난해보다 닷새 늦었고 봄순 발화 시기는 지역별로 열흘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올 초 평균 기온이 2.5도 낮았고 최저기온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다른 지방으로 역전송하는 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주와 전남 해남 변환소를 잇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잉여 전력 역전송에 성공했으나 도내 태양광 발전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올해 3월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도내 태양광 발전의 경우 순간적으로 떨어진 전압을 끌어올려 정전을 막는 장비가 대부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전력거래소는 태양광 발전의 3분의 2 이상이 이 장비를 설치하면 역전송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에 침수 우려가 있는 도로변 저류지가 40여 곳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도로변 저류지 72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을 넘는 42곳이 흙이 쌓이거나 배수로가 불량해 정비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여름 장마와 태풍 등을 대비해 다음 달 말까지 1억 5천만 원을 들여 토사 준설과 환경 정비 등을 벌일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